안녕하세요. 저희는 10조 발표를 맡은 형상혁 노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관통하는 2021년, 2022년 화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단연 NFT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메타버스가 등장했고 여기에 NFT 기술이 가세했습니다. NFT 열풍이 각종 산업을 휩쓸고 있고 현실과 가상세계,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과 NF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신산업이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우선 블록체인과 NFT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공공거래 장부로 이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분야로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시계라면 블록체인은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바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서로의 계좌와 내역만 담는 장부이며 이 장부를 모든 이용자가 보유하게 된다. 즉, 장부 하나가 블록이며 모든 블록을 연결하는 것을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가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되고 유지됩니다. 은행들이 화폐를 장부에 기록하고 보안 기술을 통해 보호했다면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해킹이 불가능한 공공거래 정보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NFT입니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합니다. 즉, NFT는 개별적으로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토큰은 단순히 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모든 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자산이든 간에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상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여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른 창작자의 수익 흐름이 보장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NFT의 등장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토큰화한다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소유권만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복제는 가능하지만 복제물의 공유는 곧 창작물을 홍보하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그림을 한 사람이 복제하여 여기저기 붙이고 지인들에게 복제품을 뿌리고 다닌다고 해도 오리지널 원본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모나리자를 여기저기 공유하는 행위는 원본의 출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원작에 대한 홍보 효과를 해주는 것 같으며 그 예술품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완벽한 보안을 구현한 기술이며 NFT는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 소유권을 주장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록체인과 NFT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은 1991년 스튜어트 하버와 스콧 스토네타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사이버펑크 닉 사버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비트골드로 알려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2000년 스테판 콘스트가 암호화 보안 체인에 대한 이론과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금융산업이 붕괴되며 그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국가와 은행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익명의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일하는 개발자들이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를 위한 공개 원장으로 최초의 블록체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와 분리되며 다른 금융조직 간 거래에 대한 잠재력이 탐구되었으며 화폐를 넘어선 어플리케이션을 자칭하는 블록체인 2.0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NFT입니다. NFT는 2014년부터 개발되어 있었지만 2021년이 되어서야 이 새로운 기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017년 데플 랩스에서 크립토키리스라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NFT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것이 유행하게 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NFT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후에 대부분 향후 거둘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며 NFT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NFT의 수익성의 예로 트위터의 창시자인 잭 도시의 첫 트윗이 NFT로 지적되어 약 290만 달러, 하나로 약 35억 원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NFT가 유행하게 된 두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상 공간에서의 디지털 상품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오프라인 행사나 공연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NFT는 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었고 이와 같은 매출이 줄어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NFT 시장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NFT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구찌에 이르는 유명 인사와 대기업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산 애플리케이션용 앱스토어인 다프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총 NFT 매출은 2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에 9,490만 달러와 비교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NFT와 암호화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와 펀저블 토큰, 암호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체성이며 여기서 대체성은 자산이 동종의 다른 자산과 동등하게 교환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체 가능한 자산의 예는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는 그 가치가 같기 때문에 어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알고 1달러를 다른 동전이나 지폐로 된 1달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펀저블 토큰과 달리 NFT는 고유한 속성과 희소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예 중 하나로 야구 카드로 각각 개별 야구 카드는 편집번호, 디자인, 선수, 희귀성과 같은 속성에 따라 고유한 값이 할당되어 모든 야구 카드는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다른 야구 카드와 직접 교환할 수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펀저블 토큰의 종류이며 NFT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징성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과 NFT의 화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정보 투명성을 통한 신뢰 확보에 따르는 편리성 및 확정성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에서 장부 책임자가 없는 거래 시스템으로, 즉 거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용자가 장부를 보관하고 있어 누군가 디지털 장부를 해킹하려고 해도 이용자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거래자들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 거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에 한 번 기입된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기에 거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해외 송금에 있어 강점을 보이는데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유통, 불법 자금 인닉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해외 금융 업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NFT의 경우에는 갤러리 및 음원 유통, 채널 등의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NFT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판매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보다 더욱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판매 금액의 일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과 NFT는 정보 투명성과 거래 편리성, 그리고 확정성이 큰 장점으로 꼽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FT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의 중요성은 블록체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 투명성을 통한 신뢰 확보에 따른 편리성과 확장성이 NFT를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NFT를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조 방지입니다.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거래되고 제작되기 때문에 창작자는 이를 발행할 때 발행자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 방지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NFT를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제조자의 아이디 등의 정보를 담는 NFT는 발행하는 양을 제한할 수 있어 한정판 운동화나 소량만 제작되는 명품 의류처럼 희소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복제가 많이 되더라도 원본 NFT의 희소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FT가 중요한 이유로는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NFT 플랫폼 중 동일한 표준의 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이더리움 기반이라면 플랫폼이 달라도 NFT를 상호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NFT 거래의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코드만 공유한다면 어디서든 거래가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NFT는 위조 방지에 용이하고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호 운용이 가능하기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과 NFT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은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보를 변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서버를 가지고 구성되는 시스템들은 상대적으로 해킹 위험이 큰 반면에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 P2P 분산에 구동되는 시스템이며 모든 데이터들이 복사되어 노드들 PC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공략하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의 노드를 해킹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를 구축한 다른 시스템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NFT의 경우에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기에 토큰 자체가 보증세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로 어떠한 사용자가 개인 거래나 일부 중개 플랫폼에서 NFT의 작품의 겉만 확인하고 구입한다면 위조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NFT의 디지털 아트의 특성상 메타데이터를 복사해 만들어진 작품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NFT에 담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들어 NFT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복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사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보안이 완벽에 가까우나 NFT는 무주 상품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공공거래장부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많은 쓰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부분 이외에도 거래 기록 및 감독이 필요한 산업이나 조직에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블록체인은 환자 상태를 모든 병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개인에 대한 의료 기록 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응급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 및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투표 또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투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오프라인 선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정선거 예방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동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메타버스 상의 재산을 구현하게 할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가 메타버스 상의 거래 기본 화폐로 활용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소유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신용카드 및 지급카드를 활용하여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 및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기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인 카드사 및 은행을 생략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수료 없는 결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산업에서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단순히 암호화폐뿐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재훈 하고가 이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제 NFT와 암호화폐와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에 더더욱 다양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축통화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축통화란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가 장보를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는 FT의 일종인 암호화폐와 달리 대체성이 없고 고유한 속성과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경제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여러 가지 형태나 컨텐츠들을 통칭하는 메타버스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발달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모방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NFT는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투자 품목 중 NFT 또한 투자 종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NFT 관련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규모가 더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블록체인과 NFT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해 거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플이라는 해외 송금 전문 회사는 개인 간 해외 송금을 소액으로도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굉장한 큰 편리성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의 척도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알리바바와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유통 기록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상에 등록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하여 허위 매물 등의 등록 및 거래가 원천적으로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사기 거래, 중고차 허위 매물, 더 작게는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허위 판매 등의 사기가 블록체인을 적용하였을 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불필요한 절차들이 단축되어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상의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주며 이에 대한 수익성 또한 보장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NFT 창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NFT 디자이너와 같은 NFT 관련 직종들 또한 생겨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와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텐데 금리는 돈에 대한 의자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빌린 대출 혹은 은행에 입금한 예금 및 적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리의 변동은 화폐,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금리는 돈의 가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금리가 증가하게 되면 시장의 돈은 은행에 몰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예금 및 적금 등의 상품 가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대출은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 상품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의 일종인 대출 또한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발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암호화폐는 분산 장부에서 공개키 암호화라는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전송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가상 자산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위에서 작동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분산 원장이란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하며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속이려는 유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원장들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원장을 기록하기 위해 계산은 하기 어렵지만 검사는 하기 쉬운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와 같은 기존 법정 화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암호화폐는 종속성에 있습니다. 기존의 법정화폐에서는 법정화폐란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 중앙에서 권리를 제어하는 중앙화폐 시스템을 갖춘 경제체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앞서 말한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연유로 암호화폐는 기존 법정화폐나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암호화폐의 특징을 시장 금리에 적용해 보면 금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가 위축됨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가치가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를 알기 위해서는 경기 순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경기 순환은 불황, 회복, 침체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이중 경기 침체란 경기 순환의 한 시점으로 생산 활동이 저하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제 활동의 축소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불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침체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경제 침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경제가 호황일 때 이제 과다로 공급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여 기업들이나 개인이 규모를 축소하면서 발생하는 과다 공급이 있습니다. 둘째, 이제 요새 핫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그러한 전시 상황 등 미래에 대한 경제, 미래의 상황,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발생하는 경기 침체, 그것은 곧 불안 심리, 그리고 불확실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게 되는 현상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투자 축소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 축소와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출을 줄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출을 하기 꺼려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투자 또한 큰 폭으로 감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투자 또한 이제 사람들이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서 큰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투자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금리와 미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친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분야가 가치가 상승이 될지 예측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는데요. 미래에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분야의 품목들이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또 이거와 발맞추어 소득 수준 또한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래의 가치 상승이 예측되는 분야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유가, 양육비, 서버 비용, 그리고 명품 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가는 석유 등과 같은 천연 자원은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이 늘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인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그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이런 그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 중립 정책 등과 같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러한 천연 자원 사용을 줄이려고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유가는 활용 분야가 축소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축소된 분야와 달리 석유가 대체 불가한 분야에서는 또 반대로 유가의 상승이 매우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둘째, 미래에는 양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교육비, 보험료, 식비가 종합적으로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교육 경쟁이 어린 나이부터 심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양육비가 더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정보 기술이 전례와 없이 발전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심화되면서 그 크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버를 대여해서 이용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 이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서버 비용의 금액이 더 상승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 가방 등과 같은 사치품 분야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글로벌 가격 정책,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 그리고 원자재 및 부자재가의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명품 브랜드들의 상품 가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래 금리 변동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미래 금리 변동 예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금리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미국이 요새 금리를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상을 진행하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하였던 이유는 치솟는 물가지수를 조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무려 1%나 올리는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국민들이 올라간 금리를 통해서 소비 심리를 위축당할 수 있고 많은 돈이 은행의 저축 상품에 몰리는 것을 유도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소비가 줄면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직 물가 지수가 안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대규모 연속적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내년인 2024년 그리고 그 후년인 2024년까지는 조금씩 금리를 인상시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러한 목적에 맞게 다시 축소된 경제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금리를 조금씩 다시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 대국인 미국 금리 상황에 따라서 그 다른 나라들은 특히 우리나라도 포함된 그런 나라들은 금리를 이에 발맞추어 조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하에 정보기술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 소유권의 수단인 NFT가 등장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이런 역사를 가진 블록체인과 NFT지만 현 시점에서 그 둘의 파급력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파급력과 중요성은 더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느껴지며 신산업 분야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NFT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도 예측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과 준비를 위하여 금리 등과 같은 바뀌지 않는 경제 개념들에 대해서 더더욱 견고히 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그러한 경기의 순환, 특히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와 그러한 극복 방향에 더더욱 준비하고 힘쓰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